최근에 청와대에서 이제 뭐 유로피안 그린딜 얘기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뉴 그린딜이 나왔는데 사실상은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 유로피안 그린딜과 상당히 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유로피안 그린딜은 나온 거는 작년 말이지만 실제로는 지난 10년 동안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이태원 사건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5월 5일 날 여행을 아마 가셨다고 하면 제주도로 갔을 것 같은데요. 제주도로 갔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청정 지역이죠. 근데 유럽에서 어떤 걸 들고 나왔냐면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녹색으로 경제 규모는 늘어났는데요. 저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온실가스는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미는 게 있죠. 우리는 노력을 했고 그 효과가 있다. 물론 수많은 요인 존재합니다. 뭐 제조 기반이 약하다, 서비스업이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런 레코드가 있으니까 유럽이 미는 것은 앞으로 전 인류들한테 유럽이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유로피안 그린들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참 있어 보이죠. 근데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위협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수업하시면 아마 뭐 국경세보다는 아마 무슨 관세, 뭐 비관세 배우셨을 텐데요. 이제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탄소 국경세입니다. 우리가 뭐 다 좋은데 대한민국에서 탄소 열심히 배출해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팔면 되고 나중에 페널티 먹으면 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유럽은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냐면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 유럽에 수출했을 때 한국에서 만든 탄소 배출이 유럽에서의 카운터파트가 만든 탄소 배출에 비해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관세로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이게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는 건 너무나 뻔한 사실이고요. 그게 바로 환경 관련돼서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와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되면서 금년 1월 달에 EU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해도 저렇게 국내에서 탄소 정책을 줄이면 당연히 유럽에 수많은 반발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EU가 금년 초에 1,430조 정도의 펀드를 마련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럽에 있는 자국 기업들 보조금을 주려고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생겨갖고 지금 펀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거나 좋게 말하건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한 포함한 비유럽 국가들한테는 약간의 좀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이게 국가 차원의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슈는 기업 차원의 이슈죠.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 오른쪽 위에는 RE100이죠. 리뉴얼 100인데 제가 보통 기업체 강의 가서 물어보죠. 대기업분들한테 여러분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만들 때 얼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럼 제가 쉽게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100% 바꿀 때까지 몇 년이 걸릴까 물어보면 보통 평균적인 답이 한 5년에서 7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IBM하고 페이스북을 포함해서 전 세계 약 25개 기업이 이미 100%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 위험한 이슈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이 활성화돼서 일반적인 비용이 약 80%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이슈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있다가 동시에 참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비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의 상황은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다 전문가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직접 수력 발전소를 만들거나, 두 번째
내가 못 만들면은 그런 프로젝트에 지분으로 참여를 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전력을 직접 뭐 구입하거나. 근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뭐 다 떠나셨지만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 옵션은 옵션이지 선택을 못합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는 뭘까요? 녹색 요금제입니다. 정말 언어의 마술인데요. 녹색하면 왠지 좋은데 저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에다가 돈을 더 주고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에너지 관련돼서 처음부터 외국 기업한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현황의 문제고요. 요새 이제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 언택트. 근데 또 다른 용어가 그런 거죠. 뭐 전 세계 글로벌 밸류 체인의 뭐 재개편화. 이 두 번째가 뭐냐면요. 더 쉽게 말하면요. 앞으로는 자기의 파트너십 회사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동안 펼쳐왔던 행복 캠페인을 한 단계 발전시킨 ESG 행복 경영 클럽을 출범합니다. N4 세대? NO! 포기 세대! 안양 청년에게 포기란 없다. 안양 청년이라면 누구나 만나고 즐기고 일하고 꿈꾸는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 청년 사장이 미래다. 청년 기업 힘내라. 청년 창업펀드 300억 조성. 집 나오면 고생이다? 안양에선 아닌데요. 청년이 함께 사는 청년 스마트타운. 안양에만 있는 멋진 당신에게 주는 선물. 안양 청년상. 청년이 직접 만들고 함께 즐기는 안양 청년축제. 창업의 날개가 되어줄 청년 친화 창업 공간. 청년 신용회복. 인터레스트 지원. 잠시 지친 당신과 안양이 함께 일어납니다. 안양의 기업과 청년이 함께하는 완벽한 하모니. 청년 일자리 두드림 사업. 성공 면접 스펙. AI, VR 면접. 면접 스타일링 지원. 안양 청년 도깨비 야시장. 원하는 정책이 있으면 직접 만들자.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정책 서포터즈. 안양에서 만나고 함께 즐기고 즐거운 열정으로 일하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을 안양이 응원합니다. 안양